생활 필수품의 종류가 늘어나니까 정말 생활이 좋아지던가요? 아니면 생활이 고달퍼지던가요? 쓸 게 많아서 더 힘들어지던데요, 보통은. 근데 생활 필수품을 취급하는 일을 하게 된다면 생활 필수품이 늘어나는 일이 너무 감사하지 않을까요? 그죠? 생활 필수품의 종류와 관계 있는 일을 하나는 끼고 살아가는 게 미래를 준비하기에 좋은 수단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네 가지 회사 제품 수익 구조 그리고 사업자를 얼마나 잘 지원해 주냐 이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인쇄 수입이라는 걸 받기 위해서 제대로 된 제품이 필요합니다. 이 제품이라는 건 5가지 조건을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다양한 제품입니다. 예를 들어 수요층은 넓고 품질도 고품질이고 합리적 가격이고 구매 편의성도 좋지만 치약 하나만 판매하는 회사에서는 ABO에게 인쇄 수입을 만들어주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제품이 있고 고품질 제품이고 합리적 가격이고 구매 편의성은 있지만 영유아들만 쓰는 제품만 있다면 이것도 인쇄 수입 만들기는 어려울 겁니다. 마찬가지 다양한 제품이고 넓은 수요층이고 합리적 가격이고 구매 편의성인데 양치를 하는데 이가 개운하지 않다면 품질이 고품질이 아니라면 인쇄 수입을 만들기 어렵더라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제품에 고품질이고 수요층도 많고 구매 편의성도 좋은데 치약 하나 10만 원 한다면 그것도 인쇄 수입을 만들기 어렵다는 거죠. 또 네 가지 다 충족해도 마지막 구매 편의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어디서 사야 될지 모른다면 그것도 인쇄 수입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일이 되더라는 거죠. 이것들이 다 합쳐져야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아이디어한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는데 그게 어쩌면 아메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태클을 걸죠. 합리적 가격이라고 얘기하면 에이 솔직히 아메이는 좀 비싸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럼 비싸다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가지를 사러 갔습니다. 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와이프가 집에서 끓는 그거 바가지를 사러 가셨는데 A는 1,000원에 샀습니다. B는 3,000원에 샀어요. 누가 더 비싸게 샀습니까? B가 더 비싸게 샀죠. 근데 A는 3달 만에 깨졌고 B는 3년을 잘 썼습니다. 이제 어떤 게 더 비쌉니까? A가 더 비싸지 않습니까? 돈을 또 쓰게 했으니까. 이제 비싸다는 개념이 가격에서 벗어났네요. 그죠? 자동차를 한번 볼까요? 3천만 원짜리 자동차 비쌉니까? 쌉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그죠? 알 수 없죠. 왜냐? 어떤 브랜드냐? 몇 cc냐? 옵션 종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벤츠가 3천만 원이다. 어떻습니까? 벤츠가 3천만 원이 싸죠? 티쿠가 3천만 원입니다. 보배드림 갔는데 티쿠가 3천만 원이에요. 컨버터블로. 응? 네. 워터파크 에디션 비 오면 물 차니까. 네. 같은 차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거를? 그죠? 분명히 차가 3천만 원이면 비싸다고 아까 하셨는데 품질이 나오니까 쌀 수도 있더라는 거죠. 그 개념을 우리가 비싸다는 개념 안에 넣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디시드랍스 1리터 11,000원, 퐁퐁 1리터에 4,5,000원. 육안으로 보기에 당연히 퐁퐁이 더 싸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비싼 것과 비싸 보이는 것은 다릅니다. 그죠? 여러분은 어떤 쇼핑 좋아해요? 비싼 걸 비싸게 사는 거 좋아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든 돈보다 좀 더 비싸 보이는 것도 좋아하지 않나요? 아메이가 그 제품입니다. 아메이의 품질과 희석을 한번 보면 물 5대 원액 1리터에 이제 희석을 하면 6리터가 나옵니다. 그럼 1리터당 1,800원이 되더라는 거죠. 1리터에 1,800원. 이제 뭐가 더 비쌉니까? 퐁퐁이 더 비싸졌죠. 알고 나면 싼 게 아메인데 알기 전까지는 비싼 게 아메일 수 있더라는 거죠. 치약 한번 볼까요? 제가 여기서 얼마나 입씨름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치약 아메 비싸다. 마트 가면 2,000원 한다 그래요. 맞아요. 2,000원 합니다. 120g 2,000원 합니다. 아메이 치약 6,000원 합니다. 근데 200g입니다. 여기서부터 용량이 2배 차이입니다. 보통 미국 것들은 보통 더 크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구멍이 2배가 차이 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몸집은 작은데 입은 메기 입처럼 이렇게 두껍하게 이렇게 넓게 나와 있어요. 아메이 치약의 구멍의 지름이 혹시 5에서 6mm인 거 알고 계십니까? 일반 치약의 지름이 8mm인 거 알고 계십니까? 6대 8이면 큰 차이 나지 않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의 지름은 원의 넓이는 원의 지름과 꼭 정비례하진 않죠. 원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즉 파이 r 제곱이라고 우리가 어릴 때 배웠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면 일반 치약에서 나오는 거는 16파이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고 우리 치약에서 나오는 거는 9파이가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자랐을 때 2배 가까운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그게 마케팅이죠, 쟤네들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약 광고할 때 타사 보면 저렇게 여자 머리카락처럼 길게 늘어뜨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아메이 치약 저렇게 모자처럼
조금 반만 이렇게 올려놓은 모습을 볼 수 있죠. 늘 그렇게 교육을 하니까. 그럼 오른쪽에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8이죠. 그죠? 일반 치약 16,000원치 쓸 때 아메이 6,000원치 씁니다. 뭐가 더 비쌉니까? 쓰고 나서 생각을 해보라고 아메이가 소비자 만족 보증 제도를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요? 그죠? 스마트폰 한번 볼까요? 스마트폰 요즘에 100만 원 안 하는 게 있습니까? 갤럭시 폴드 이런 거 200만 원 하더만요. 보니까 앞으로 나올 아이폰들도 다 200만 원 가까이 할 것 같은데 효도폰 2, 30만 원 하지요. 공짜로 주는 데도 있을걸요. 요금에 녹여가지고. 근데 기능은 어떻습니까? 아이폰이 노트북, 캠코더, MP3 뭐 여러 가지 내비게이션까지 다 하죠. 가치가 얼마치 가치를 합니까? 100만 원짜리지만. 여러분 내비게이션 요즘에 전자랜드에 따로 사러 가보셨어요? 안 가봤죠? 근데 가봐도 가격 똑같아요. 4, 50만 원 해요. 그렇게 치면 저게 2, 300만 원치의 가치를 하더라는 거죠. 근데 효도폰은 기능이 뭐죠? 효도죠. 가치가 5만 원에서 10만 원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전화와 문자밖에 안 되니까. 즉 비싸고 싸고는 가격 대비 가치를 봐야 되더라는 거죠. 즉 스마트폰이 더 싸더라는 거죠. 그러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렸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가격 대비 가치에 동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즉 전 세계 1위 핸드폰이 지금 아이폰이라면 아이폰이 제일 싼 거 맞다니까요. 전 세계 1위 비타민이 더블엑스라면 더블엑스가 제일 저렴한 게 맞다니까요. 주는 가치 대비 가격이 가장 합리적이라서 그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동의를 하게 된 거죠, 그죠? 그리고 일반 사업과 아메이 비즈니스에 크나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 시대에 더욱 빛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십시오. 첫 번째로 일단은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아도 됩니다. 점포가 없죠, 아메이 비즈니스는. 두 번째 재고도 없습니다. 그죠? 세 번째 관리비 월세도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직원 월급도 저희가 따로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업들은 유행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 유행하는 커피 브랜드나 뭐 유행하는 뭐 옷가게라든지 뭐 유행하는 유로 뭔가를 했다면 유행이 지나가 버리면 또 다시 유행이 돌아올 때까지 견뎌내야 됩니다. 하지만 아메이는 계속해서 그 유행을 따라가면서 혹은 유행을 선도하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템들을 저희를 위해서 만들어 줍니다. 유통 채널도 아메이에서 자체적으로 저에게 지원을 해주고요. 세금도 마찬가지고 배송도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주죠. 아메이에서는. 그리고 경쟁은 어떤 경쟁이 있냐면 미용사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뭔지 아십니까? 열심히 직원들 키워놓으면 지손님 데리고 나간다라는 거죠. 그것도 옆에 차립니다. 그래서 똘똘한 것들은 나가고 의리한 것만 남아있다 이런 사장님의 말씀을 제가 몇 번 들어봤거든요. 답답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메이는 어떻습니까? 나가면 자기 손해죠. 집 파트는 내주고 나가는 거니까 너무 안타까운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리고 고객의 질도 마찬가지죠. 늘 진상이 존재하죠. 자영업 해보신 분들 알죠. 와갖고 뭐 스님도 들어오시고 뭐 저기 뭐 껌 팔아달라 들어오시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남의 비즈니스 어떻습니까?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안 가면 안 됩니다. 그죠? 내가 초이스하는 입장이라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더라는 거죠. 도를 아십니까? 만나면 아메이 아세요라고 먼저 물어보십시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마찬가지죠. 요즘 유동 인구가 많습니까? 작습니까? 많아졌죠. 작아졌죠. 그죠? 예전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근데 아메이 경기는 어떻습니까? 우리 집 주위에 사람 많이 지나가봤자 아메이 경기 좋아집니까? 상관없죠. 내가 만난 사람 수입니다. 오늘 사람 안 만나면 휴업입니다. 3명 만나면 호황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죠. 입 열면 개업, 입 닫으면 폐업, 아메이죠. 그리고 환불도 마찬가지죠. 그죠? 본사와 마찰을 많이 일으켜야 되는데 아메이 사업은 회사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가이드가 따라 붙고요. 이 비즈니스에서는 또 외부 조건, 환율, 원자재 가격, 금리 때문에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본다라는 자영업도 많아요. 그죠? 근데 아메이 비즈니스 조건이 뭡니까? 일으켜지지 않는 내 마인드입니다. 나만 집에서 나가면 됩니다. 나를 일으켜서 나갈 수 있는 힘과 그 정도의 자생력만 있다면 누구나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메이 비즈니스를 어렵게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자기를 일으키는데 50% 이상의 에너지를 쓰기 때문입니다. 나가서 뭘 하는데 에너지를 쓰면 그것보다 좀 더 쉽게 될 수 있는데 꽃잎알이 뜯는 것 같은 거죠.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아이고 나 다이아몬드 안 되겠네. 이렇게 혼자서 전 보듯이 혼자서 이렇게 자기와의 씨름을 너무 오래 하는 거죠. 지치죠. 1인 2역을 하니까 나갈 때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메이 비즈니스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또 하나가 뭐냐면 사장님입니다. 여러분 직장 마인드와 사장 마인드는 다르죠. 직원들 어떻습니까? 새벽에 여러분들을 부르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죠. 밤늦게 전화 오면 직원한테.
근데 사장님은 새벽에 주문이 들어와도 벌떡 일어납니다. 자기 것이기 때문이죠. 그죠? 직원은 일이 끝나면 일을 잊습니다. 사장은 쉬나 일하나 계속 일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사장이 가지는 책임감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근데 아메이가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예전에 아메이 우리 이렇게 크게 랠리 할 때였죠. 이런 장소 가서 누구나 들어와 가지고 여기 사장 나와 하면 저분들 다 나갑니다. 15,000명 다 나갑니다. 전 세계에 사장이 300만 명 가까이 있습니다. 망할 수 없는 회사. 각자가 독립적이고 자립적으로 자기 비즈니스를 이끌어 나가고 있지 누구 명령에 의해서 누구의 시킴에 의해서 해나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모두가 자율적인 의지로 해나가는 기업. 그래서 이까지 왔기 때문에 더 대단하더라는 거죠. 이 비즈니스의 대단함은 또 거기 있더라는 거죠. 또 아메이 비즈니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넓은 고객 접점 면적입니다. 사실은 넓은 고객 접점 면적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자영업으로 치면 가게를 크게 하는 겁니다. 지점을 여러 개 두는 거고. 그래야 좋으니까.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저기에 저 가게가 있나. 근데 우리는 아메 하는 거 어떻습니까? 고객과의 접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아메 하는 걸 알게 할 수 있죠? 쉽게 들킬 수 있죠. 아이가 어린이집 갈 때 물을 쏴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머니 아메 하시는가 보네요. 21세기에 물통에 자기가 뜬 물을 떠다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아메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사서 먹지. 근데 이래도 그걸 들키지 않으면 우리는 빵을 굽기 시작합니다. 아메 하는 거 들키기 위해서 빵을 구우면 보통 아메이를 알아봅니다. 근데 이래도 눈치 없는 것들이 아메이가 아메 하는지 잘 모르면 우리에게는 공포의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지나가는 길이야라는 멋진 무기가 하나 있죠. 저도 지금 강원도 지나가는 길에 서울 잠시 들렀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어디든 다 지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유럽 가는 길에 미국 잠시 들렀어. 넌 어떻게 지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지나가는 거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지나가는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 사람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지나가는 길이라고 하면서 무단 침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로 이미지네이션, 내 상상력에 기초하는 거죠. 그 친구가 지금은 어색할지 몰라도 나중에 다이아몬드가 되어서 스피치를 그 친구가 지나가는 길에 저한테 들러서 아메를 알려줘서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걸 그 스폰서는 상상하면서 거길 지나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 너무 멋있죠? 내가 생각해도 멋있는 것 같아 이거요. 아유 감독이 또 1인 2역 한다 그죠? 제가 말하고 제가 감동받고 오늘 만치면 피곤하겠네요 저도. 또 많이 뭐랍니까? 라떼 2잔입니까? 너무 늦었다는 뜻이죠. too late. 너무 늦지 않았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메이가 그런 얘기 지금도 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 예방 조사를 놓는 겁니다. 이제 시작하실 분들에게 너무 늦었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들을 겁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늦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친구야, 넌 뭘 할 계획이니?라고 물어보십시오. 나는 미용실 할 거야라고 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제가 늦은 것 같은데 왜 늦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지난주에 내 아는 사람들 머리 4명이나 깎았던데 좀 늦은 것 같다. 어제 하루에 우리 와이프도 파마했고 좀 늦은 것 같은데 치킨집 할 거라고요. 할 거라 하더라고요. 좀 늦은 것 같은데 어쩌냐기 우리 집에 배달 오토바이 4대나 들어오던데 조금만 일찍 시작하지. 변호사하고 의사 할 거라 하더라고요. 아래 병원 갔다 왔는데 병원에 가니까 사람 많던데 이제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업종들이 늦었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오늘 시켜 먹고 내일 또 시켜 먹는 게 치킨이고 오늘 머리 자르고 마음에 안 들어 내일 볶으러 가는 게 여잔데 늦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일의 공통점은 뭘까요? 끊이지 않는 수요가 있다라는 거죠. 끊이지 않는 수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포경수술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포경수술도 또 새로운 남자애들이 또 태어나죠, 그죠? 그러니까 수요가 끊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아메이는 왜 수요가 끝나는 일로 보냐는 거죠. 아메이는 어떤 일이냐? 2가지 끊이지 않는 수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생필품이 있죠. 생필품. 여러분 치약을 다 쓰면 떨어지죠. 비누도 다 쓰고 로션을 다 썼습니다. 스킨이 떨어졌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주워야죠. 떨어졌으면. 미안합니다. 계속해서 재구매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첫 번째가
생활 필수품이라는 그 항목 때문에 재구매가 일어난다는 거. 그게 끊임없는 수요의 첫 번째 항목이고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더 중요한 더 나은 삶에 대한 수요입니다.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더 나은 삶을 원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이 수단이라는 건 현실 유지밖에 되지 못한다는 걸 분명히 지금도 누군가는 현타가 와서 깨닫고 있는 젊은이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에게 그 깨달음이 왔을 때 아메이가 간다면 어쩌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내가 아메이를 한번 해볼까라고 그 새로운 수요를 찾아서 또 뛰어드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또 누군가는 돈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이 안 된다. 그들이 생각하는 돈이 뭔지 모르겠지만 건물 사장과 일꾼을 이제 비유를 해서 보면 공사전은 어떻습니까? 건물 사장님은 땅값, 자재 비용, 일꾼 월급, 로비, 연속되는 투자로 돈을 법니까 씁니까? 쓰죠, 그죠? 근데 일꾼은 어떻습니까? 건물이 지어지지 않아도 일하는 동안에 꾸준하게 돈이 들어오죠. 매달 300만 원씩 받아가잖아요, 일을 하니까. 근데 공사가 끝나면 어떻습니까? 건물 사장님은 건물 지을 때의 투자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수입이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인쇄 수입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일꾼은 어떻습니까? 너무 무서운 이야기가 적혀 있죠. 또 다른 사람을 부자 만들어 주러 가는 거예요. 모든 직장의 일자리는 사장의 부와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공직에 있지 않는 한,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가 남아 있을 이유가 없겠죠. 알바라고 뽑았는데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고 있는데 180만 원씩 받아가면 어떤 사장님이 걔를 남겨두겠습니까? 그 자리는 필요가 없는데, 내가 부자 되는 것과 관계가 없는데 왜 직원을 쓰겠어요? 모든 직원은 사장이 부자 되는 것과 관련이 있더라는 거죠. 언제 내 부자 될 거냐는 거죠, 이제. 그래서 현실을 볼 것인가, 앞을 볼 것인가. 현실만 본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 건물 사장님은 건물 지으면 안 되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건물 짓고 있는데, 야, 당장 땅값, 자재비용, 일꾼 월급, 로비고 연속되는 투자로 마이너스인데 왜 계속 지어? 그만 지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 말리지 않죠? 짓고 나서의 결과를 아니까. 그죠? 짓고 나서의 결과를 아니까. 근데 아메이 비즈니스는요, 그걸 모르니까 현실만 보는 거예요. 당장 열심히 하고 거절받고 막 데몬하고 막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그 현실만 보이니까 그게 어디로 가기 위한 길이라는 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말리게 되더라는 거죠. 직장과 자영업은 노력과 수입이 그 선을 같이 합니다. 즉 뭐냐면 내가 사회 노력을 하면 이해 수입 정도를 받더라는 거죠. 그 이는 사장님이 가져가시는 거죠. 하지만 노력이 끝나는 순간 수입도 끝나죠. 근데 인쇄 수입은 다르죠. 처음에는 수입이 많지 않을 수 있겠죠. 많이 노력하는데 수입이 많지 않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노력을 하지 않는데도 수입이 나오는 구간이 반드시 오더라는 거죠. 그 구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노력을 하지 않는데도 수입이 들어와. 우린 자유라고 부르는 거죠. 반대로 노력을 열심히 하는데 수입이 안 들어와. 이 구간을 억울함의 구간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는 억울할수록 자유롭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한 글자 차이지만 돈을 버는 기계로 살 것인가, 돈을 버는 기계를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는 어쩌면 주어진 게 아니라 선택 아닐까. 그리고 또 이 비즈니스가 될 수밖에 없는 말씀을 또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바로 구조 버튼이 있다는 거죠. 사실 구조 버튼은 없습니다. 아메이에. 그냥 버튼 누르기 전에 뛰어오기 때문이죠. 회사, 스폰서, 시스템, 예를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국밥집을 세웠습니다. 정말 잘 되는 국밥집 옆에 국밥집을 세웠어요. 근데 그 국밥집이 너무 잘 돼서 어떻게 되는지 나 좀 알려주세요 하면 알려줄까요?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알려주세요, 레시피 좀 주세요 하면 알려줄까요? 절대로 알려주지 않겠죠. 근데 아메이는 어떻습니까? 도와주세요 얘기하기 전에 먼저 도와주러 오는 게 문제죠. 사실 아메이는 헬프를 외치지 않았는데 먼저 이게 필요할 것 같아서 들고 왔어,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알려줄게, 이렇게 하죠. 넘치는 도움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일반 자영업과 달리 개인형 프랜차이즈라고 부를 수 있는 장점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사람이 없다. 여러분, 두 분을 200만 원 정도 수입자를 만들어 드리면 사파이어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연봉이 5, 6천 정도 되죠. 에메랄드는요, 세 분을 200만 원 정도, 즉 플래티늄 정도의 수입자로 만들어 드리면 연봉이 7천에서 1억. 다이아몬드는 6분. 그래서 제가 물어, 너 무슨 핀을 목표하길래 사람이 없다고 하느냐? 2명 있냐 없냐? 있다. 3명 있냐? 있다. 그래. 무슨 핀을 목표하느냐 도대체? 사람 없으면 사파이어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사람이 없다라는 건 요즘 같은 시대에는요, 나는 무능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나의 무능력을 고백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절대 좋은 말 아니에요. 사람이 있든지 사람을 사귈 수 있는 능력이 있든지 두 개 중에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요. 아니면 뭘 해먹고 살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번에 북한에서 내려오신 우리가 이제 새터민이라 그러죠. 새터민 뉴 다이아몬드가 나오셨다고 했는데 올해 나오신다 했나 이렇게 들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새터민 다이아몬드. 북한에서 오셨습니다. 그분. 뭐 김정은 달고 왔겠습니까? 네? 와서 사귀었을 거 아닙니까? 그분한테 가서 사람이 없다고 상담하면 뭐라 하겠습니까? 몰래 숨겨온 총 꺼내겠죠, 그죠? 그리고 말을 못한다 하더라고요. 그냥 말을 잘 못한다. 그럴 수 있다. 근데 이 일례를 이제 실례를 한번 봐라. 저기 보이는 여성분은 수석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 때도 6레그 중에 5레그가 농아인이었고 본인도 농아인입니다. 즉 말씀도 못하시고 듣지도 못하십니다. 오직 한 레그만 농아인이 아닌데 그분이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모두가 수화를 하니까 자기 말할 수 있는데 모두가 수화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수석 다이아몬드가 된 후에 당신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수석 다이아몬드까지 왔냐? 이분이 명언을 남겼죠. 말할 줄 아는 것들은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한다라고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아멘은 필요한 말만 전달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한국에도 이렇게 농아인 팀이 따로 있을 정도로 이쪽에 또 이쪽 시장도 계속해서 활성화되고 있죠, 그죠? 그리고 못 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판매는 원가와 마진을 합쳐서 파는 것이죠. 우린 치약을 6,000원에 사서 6,000원에 갖다 줍니다. 우린 바보입니까? 그리고 팔리는 제품이 있고 팔아야 하는 제품이 있죠. 굴삭기라면 우리가 못 판다란 말을 하는 게 맞아요. 비행기 한 번 팔아볼래? 한 대 팔면 10억씩 남는데 못 팔죠. 우리가 팔 데가 없는데. 근데 팔리는 제품이 있더라는 거죠. 사람들의 생활에 깊숙이 이미 들어와 있는 제품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영화 보고 재밌으면 영화 팔러 다니냐는 거죠. 그렇지 않죠, 그죠?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부분도 있죠, 그죠? 아메이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좀 그래. 제가 한번 읊어드릴게요. 뚱뚱하면 뚱뚱하다고, 마르면 아파 보인다고, 넉넉하게 입으면 남자 같다고, 딱 붙게 입으면 야하다 그러고, 많이 먹으면 돼지라고, 조금 먹으면 까탈스럽다고, 명품 좋아하면 된장이라고, 보세 좋아하면 꾸밀 줄 모른다 하고, 어차피 욕할 사람들은 다 욕하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습니다. 진짜 맞는 말 아니에요? 깨짝거리면 깨짝거린다 크고, 많이 먹으면 아이고 여자가 왜 이렇게 많이 먹노? 뒤 생각도 안 하고 이런 소리 하고 막 무슨 기준이 그렇게 까탈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기준 맞추다가 진짜 병 걸릴 것 같으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선택하셔야죠. 그리고 아메이 비즈니스 성공률이 낮지 않나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낮을 수 있죠. 한국 아메이 기가입자가 100만 명입니다. 회원이. 그중에 월 1회 이상 정기 주문자가 2, 30만 명. 여러분 아시죠? 그냥 명목상 가입만 해놓은 사람들이 반 이상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갱신할 때 다 잘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만 명이 아닌 거예요. ABO, 실제 ABO는. 그중에 남들에게도 알리면서 다른 사람 주문도 받고 다니는 사람 한 5만 명 되겠죠. 근데 그중에 진짜 사업처럼 진행하는 사람 한 10,000명 정도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럼 100만 명 가입자 중에 10,000명 제대로 사업한다는데 신문기사에 나왔죠. 상위 1% 평균 소득이 연 5천만 원이다. 상위 1% 평균 소득이 연 5천만 원. 즉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번다라는 거죠. 왜 아메이 가입하고 침대에 누워 있는 사람까지 돈이 되어야 되냐는 거죠. 왜 어제 가입한 사람도 저 모수에 들어가야 되냐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전제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 때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고민되죠, 그죠? 요즘에 아이 특히나 막 발목을 잡죠, 아이들이. 근데 아이들이 점점 셀프 리더가 되어 간다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죠? 아이 때문에 못한다, 아이 때문에 해내야 된다, 둘 다 맞는 말이지만 7세에서 9세의 가족 경제력 수준을 인지를 한다 그래요. 해야 될 말과 하면 안 될 말을 구별하기 시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손이 필요할 때가 아니라 돈이 필요할 때가 오더라는 거죠. 부모만 아이 비교합니까? 아이들도 부모 비교합니다, 그죠? 옆집에 누구는 뭐 어떻게 했다더라, 옆집에 누구는 뭐 몇 점 받았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옆집에 누구는 해외여행 갔다더라, 옆집에 누구는 뭐 이사 간다더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끼리. 한 아이가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엄마는 저한테 좋은 말 많이 해주신다고. 어떤 좋은 말 많이 해주는데 물어보니까 좋은 말 할 때 치카해, 좋은 말 할 때 밥 먹어, 좋은 말 많이 해준다고. 맨날 우리가 다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집에서. 그게 무슨 좋은 말입니까, 사실은. 그래서 어쩌면 아이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여러분 발목을 잡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아이에게 좀 더 필요한 엄마, 내가 해주고 싶은 만큼 해주는 엄마가 아니라 아이가 원하는 엄마가 되어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저희 이제 또 그 형제레그 팀에서 저희 패밀리 안에 강현주 리더님이시라고 굉장히 힘드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얼마나 힘들었냐면 아메이 비즈니스를 3년을 반대했었어요. 자기 언니가 알려줬는데, 그래서 아메이를 안 하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우연찮게 이제 강의를 듣고 나쁘지는 않네 해서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돌아왔는데 LG 다니던 남편이 갑자기 거품 물고 쓰러진 거예요. 집에 왔는데. 그래서 서울대병원 가야 된다고 해서 창원에서 119 타고 서울대병원까지 왔어요. 근데 결과는 뭐 중증 환자실에서 반신 거의 이렇게 못 움직이는 상태. 지금도 말씀 못 하시거든요.
그렇게 됐고 자기는 암에 이제 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어떻게 해야 되지? 애는 하나 있고 산재도 못 받고 어떻게 해야 되나 엄청 고민하다가 애매한데 직장 가면 뭐 한 200만 원 받겠지. 그 당시는 한 100만 원, 200만 원 주겠죠. 유지는 되겠지만 진짜 어렵게 살겠구나. 근데 암의 이 말이 진실이라면 내가 다이아몬드가 되면 이 삶을 극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아메이를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진짜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했겠습니까? 남편이 자기 케어를 해주는 걸 와이프 말고는 다 거부를 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새벽 차 타고 와. 그리고 남편 다 씻겨주고 이런 걸 다 하고 또 내려가서 미팅 참석하고. 애는 어땠을까요? 애는 그 당시 애가 6살 뭐 7살 이런 나이였는데 애는 거의 뭐 방치되다시피 했었죠. 그래서 우리도 아이 걱정을 많이 하고 이렇게 옆에서 아메이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이 괜찮겠나 이렇게 했는데 애가 중학교 갈 때 영재라고 판명이 난 거예요. 영재라고. 근데 이 노력형 영재인 거죠. 예술 쪽에서는 얘는 피아노 해야 된다. 가자. 과학 쪽에서는 얘 과학 영재다. 영어 쪽에서 영어 영재다. 다 데리고 가려는데 니 뭐 할 때 제일 행복하냐 하니까 피아노 칠 때 행복하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피아노 영재로 피아노 이제 갔는데 한예종에 가서 수석을 했어요. 뭐라고 그 애가 명을 남겼는데 8시간 동안 일어나지 않고 피아노를 치는 애였거든요. 열심히 사는 엄마의 뒷모습을 배신할 수 없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소름, 또 제가 말하면 또 소름 또 땀이 식네요 또. 열심히 사는 엄마의 뒷모습을 배신할 수 없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적어도 그런 얘기 듣는 엄마 안 되어보고 싶어요. 난 그 얘기 듣고 진짜 뭉클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뭐 이런저런 이제 진로를 거치다가 이번에 버클리 음대에 전액 장학생으로 또 이렇게 입학을 하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시 잠시 귀국을 했어요. 제가 그렇게 근데 엄마가 독주회 한번 열어주는 게 평생의 한이었던 거죠. 근데 금전 관계 때문에 독주회를 못 열어주고 다행히 버클리로 갔는데 버클리에서 이제 버클리 음대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내다가 1년에 한 번 딱 한 명만 독주회를 열어줍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전체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열어주겠죠. 처음으로 동양인 했다 그랬나? 그 친구가 된 거예요. 그 친구가 독주회를 했어요. 너 또 소름 돋는. 참고로 여기 굉장히 더운 환경입니다. 온도가 느껴지지 않겠지만, 그렇게 되면서 진짜 어떤 걸 해줄까 보다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를 먼저 결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바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메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바빠요. 첫 번째는 왜 바쁜지 파악이 되는 바쁨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직장인이 바쁘면 궁극적으로 누가 좋습니까? 사장님이 좋은 거 아니에요. 나의 바쁨이 누구 향해 있는지 잘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언제까지 바쁠 겁니까? 내가 바쁨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은 오늘의 왜 바쁘냐면 내일의 바쁨이 안 이어질까 봐 두려워서 바쁘다 그럽니다. 그래서 바쁘기 위해서 바쁘지 말고 안 바빠지기 위해서 한번 바빠보는 거 어떠냐는 거죠. 그리고 적성이 안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적성이 안 맞다. 그럼 우리는 무슨 예전에 어릴 때 적성 검사하면 다단계의 적합함 이런 거 나왔겠습니까? 우리도 안 맞았습니다. 예. 월요일 출근 적성에 맞아서 하십니까? 막 일요일 밤 되면 막 상사 얼굴이 생각나서 가슴이 뛰고 미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억지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월요일 아침에. 왜냐하면 보상이 적성이니까 월급 때문에 나가죠, 대부분은. 암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여기 서울이죠. 부산까지 걸어가면은 건강에도 좋은데 5만 원도 준답니다. 한번 걸어가 보시겠습니까? 네? 여기서 걸어서 부산까지 가면 5만 원 준답니다. 건강에도 좋은데 아무도 안 가겠죠. 너무 어려운 일이니까 힘들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걸어서 부산까지 가면 50억 준답니다.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면접 봐야 될 걸요 아마. 그럼 저 이제 지 내기 시작하겠죠. 저는 어릴 때부터 걷기를 좋아했고 걸으면서 세로토닌 분비가 되어서 막 이런 얘기를 꾸며내겠죠. 그게 보상의 적성이 맞아 들어가는 소리입니다. 그게. 아시겠어요? 절대적 난이도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상대적 난이도만 존재할 뿐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어려움은 어쩌면 내가 암에 의해서 기대하는 게 너무 작아서 그런 거 아닐까? 라는 의문을 한번 가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메이 비즈니스는 이제 토탈해서 보면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어쩌면 내가 얼마나 잘 해나가고 아메이 비즈니스는 내가 얼마나 잘 이겨나가고 이런 게임은 아닌 것 같아요. 아메이는 이겨야 되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나죠. 나만 이기면 됩니다. 나만 이기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이기고요. 보다 많은 사람을 도우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에 근접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홍진희 김종수 리더님께서 이렇게 또 영광된 자리에 또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또 이렇게 멋진 자리 열어주셔서 또 저를 부족한 저를 이런 자리에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 기간이 끝나고 우리 더 성장한 모습으로 더 멋진 모습으로 함께 반갑게 웃으면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